오늘 이제 그 스폰서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스폰서링을 받는 이제 그 신규님이시거나 소비자님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대부분 다 이거 익숙하신 분들은 재수강, 효연쌤, 자꾸 왜 이렇게 헷갈리지? H스토어? 네. 정유미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도테라가 아로마가 좋아서 들어왔든 사업을 고민하시든 아니면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네트워크이다 보니 이제 되게 많은 관계를 맺게 되실 거예요. 도테라가 이제 네트워크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 카메라 거치대를 제가 집에 두고 왔는지, 안 보여서 제가 오늘 조금, 각도가 좀 평소와 다르죠? 이 각도 피부 좋게 나오네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관계를 맺게 되고, 관계에 신경이 좀 쓰이게 되실 거라서 지난주에 이제 파트너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안녕하세요, 참사랑님. 요번 주에 스폰서링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이든 스폰서링이든 뭘로 그닥 다른 것 같지는 않지만, 약간 입장 차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직 소비자이시거나 사업을 시작해도 아니 초기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되게 많은 얘기를 들으실 텐데, 이게 사업을 고민이시고, 이제 본인이 가입시킨 파트너분이 계시다면 되게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네트워크가 워낙에 많다 보니, 다른 네트는 어떻다,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해준다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실 텐데요. 저도 네트워크의 소비자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이제 도테라 와서 사업자를 이제 네트워크 사업은 처음 해보는데, 되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주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아메이든 뉴스킨이든 도테라든, 내가 누군가를 가입시키고, 내가 네트워크에서 내가 뭔가 사업을 펼치려고 하면 이거 온전히 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 같으면 상사가 있고 직급이 있고 이제 하는 일이 나눠지겠지만 네트워크 사업 자체는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라서 어떻게 보면 스폰서가 나랑 같이 시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하셨던 분일 수도 있고 핀이 높을 수도 있고 핀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른 네트워크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하이핀,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이제 그 스폰서들을 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하시든 본인 사업이시고 지금 내 바로 위에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사업이니까. 그거지. 옆집에 이웃 같이 경쟁 업체 내지는 내 주위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내 사업이나 장사를 접지 않는 것처럼 도테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내 사업이지 그 사람 사업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돈 벌어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업을 하는 거라서 솔직히 별 관계가 없을 수는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네트워크를 네, 추워요 선생님. 도현쌤 추워서 그래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저는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네트워크는 스폰서가 다 해준다는데 이런 얘기를 종종 들으실 분도 계시겠는데 다른 네트워크도 스폰서가 다 해주는 네트워크는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스폰서님들이 좀 계세요. 근데 도테라와 그거의 제가 보기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사업자님들이 영업을 하세요. 영업을 하다 보니 제품을 많이 쓰는 소비자는 그 사업자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고객인 거죠. 근데 그 도테라는 영업은 안 하시잖아요. 영업 안 하시잖아요. 우린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냥 아로마를 가르치고
아로마 정보를 공유하는 파트너의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본인의 본인의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소비자 군단이 있어요. 군단이 있어서 이 군단을 유지해야 하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좀 의리되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 근데 도테라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아로마에 대해 알려주고 아로마에 대해 클래스를 여는 순간 선생님들은 그냥 선생님이 되세요. 아로마 선생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건을 팔거나 영업을 할 이유는 없어요. 아로마를 잘 가르쳐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구매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선생님들 특히 한국 아줌마들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제가 내 다운이고 그러니까 잘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파트너분이 물론 좋으신 분들도 많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다른 네트워크를 경험하신 분들은 왜 스폰서가 이거밖에 안 해줘? 왜 스폰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스폰서의 어떤 위치, 스폰서의 어떤 의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하시나요? 그런 고민 안 하세요? 파트너분들 잘 두셔서? 그 스폰서링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보윤쌤. 어떤 분들은 너무 착하셔서 스폰서는 무슨 죄인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꼭 말리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해주는 거하고 그 파트너분한테 끌려다니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의 다운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본인의 스폰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스폰서는 대등한 수평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스폰서한테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같은 사람이고 수평 관계인데 제가 내 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기대하는 건 하지 마세요. 물론 파트너 때문에 돈을 버는 건 맞지만 솔직하게 탁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돈을 올려주는 게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시면 그 사람한테 얻어먹은 커피값이 더 많아요. 이런 거지. 쉽게 얘기해서 페스타트 보너스가 뭔지를 아시나요, 선생님들? 도연쌤은 아실 것 같고 경호쌤은 당연히 아실 거고 보윤쌤도 아실 거고요. 오양이쌤은 아직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이제 도테라의 아로마를 권해서 그분의 아로마를 좋아하셔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쓰시게 되면 2달 동안 내가 받게 되는 수당이에요. 그래서 PB 20%가 들어오고 보통 도테라 프로모션이 100 PB 기준이기 때문에 사갖고 들어오시면 나한테 20 PB가 들어와요. 6개월 동안 내가 스폰서한테 올려주는 돈이 60일 동안 20%예요. 100 PB 사면 20 PB가 올라가죠. 금액으로 환산하시면 23,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째부터는 이게 2%로 떨어져요. 즉 2,300원이에요. 그러니까 탁 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내 일대가 나한테 주는 돈이 달달이 2,300원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스폰서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내가 스폰서링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 한 사람 가입시켜서 막말로 이윤을 따지자면, 우리 도테라 하시는 분들은 이윤을 따지시는 분들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러신 분은 도테라에 별로 안 오시나 봐. 돈을 따지시는 분들은 다른 네트워크를 하시나 봐요. 도테라에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내가 스폰서한테 얻어먹은 커피값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테라는 어떻게 보면 수평 관계예요. 그래서 이 스폰서가 나한테 잘해주면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스폰서가 파트너분한테 잘해줘요. 저희 그룹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잘해주세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드리는데 그렇다고 이게 스폰서의 당연한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그룹의 문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룹의 스폰서님들이 워낙 초기에 잘해 주시고, 저희들이 받은 게 많다 보니, 다운로드 그대로 해주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잘해 주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솔직히 내가 그분한테 올려드리는 거 계산해보면 지금 받는 거 굉장히 과분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그룹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룹들은 뭐 할 말 없는데 저희 그룹의 특징은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링을 고민하실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신규 사업자님들, 이제, 저기 다 신규 사업자님들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누굴 가입시키면 너무 기쁜 거지.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정말 막 진짜, 입던 팬티까지 벗어주고 싶어. 내가 돈을 벌어서? 아니, 그냥 반가워서. 그냥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스폰서님의 의미가 아니다 보니까 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규 사업자들 늘 말씀드리는 게 쭉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팬티까지 다 벗어주다가 나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지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팬티까지 벗어주다가 입에 사탕까지만 빼주면 이분 굉장히 실망하세요. 내가 내 능력이 100인데 150을 주다가 100을 주면 나는 이미 할 만큼 하는 건데 상대방은 50의 격차를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손해세요. 그죠? 굳이 따지면. 그래서 꾸준하게 잘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하시라고 내가 늘 말씀드려요. 근데 심하게 잘해주는 건 맞아요. 네, 저도 스폰서님한테 과분하게 받았고, 제가 이제 제 리더님들과 다운님들한테 잘해드려요. 뭐 굳이 뭐 안 할 이유 없으면 다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폰서님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시죠. 예,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 리더님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받은 거 이상을 난 저렇게까지 많이 안 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분들은 그 이상을 그 파트너님들한테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스폰서링을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라 그러지? 많은 여기까지 들어오셨다는 건 그래도 스폰서님이 꾸준하게 주시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은 스폰서, 다들 좋은 스폰서가 되고 싶어 하고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세요. 당연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좋은 스폰서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잘해주는 스폰서가 좋은 스폰서일까? 여러분 잘해주는 스폰서가 좋은 스폰서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폰서가 좋은 스폰서라고 생각하세요? 스폰서가 갖추어야 할 자질? 태도? 마인드? 이런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씩만 올려주세요. 궁금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폰서의 상한은 무엇일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하나씩만 올려봐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스폰서란 뭘까? 어떤 사람을 나는 좋은 스폰서라고 부르나? 솔직한 스폰서, 정보, 사업적으로 올바르게 안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여러 개 올려주셨는데, 이런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이 스폰서는, 나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내가 어떤 상태이든 끊임없이 격려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격려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사업에, 내가 어떤 사업적 위치에 있을 때 적절하게 안내해주고, 아로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 솔직한 스폰서에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스폰서가 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본인이 원하는 스폰서의 상을 가지면 자기 파트너한테는 그런 스폰서가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알려주는 스폰서가 내가 필요하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래 다운이 생기면 완벽한 사람인 거지. 그치? 이거를 다 하신 사람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렇다고 이걸 다 못한다고 해서 좋은 스폰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많이 주는 스폰서가 좋은 스폰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파트너님한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공감과 배려가 필요한 스폰서가 좋은 스폰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을 공감하고 많이 배려하겠죠. 네, 선생님, 그러세요. 그렇게 하겠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상대방에 줘요. 맞죠? 부부싸움을 해도,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다. 내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져야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구라기보다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상대방한테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폰서는 되게 완벽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 파트너가 원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일까요? 응? 내 파트너는 나한테 완벽한 인간을 기대할까? 여러분 스폰서한테 완벽한 스폰서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스폰서 완벽하세요? 아닐걸?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폰서한테 완벽한 모습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폰서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스폰서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스폰서를 잘라버리고 싶어. 이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지. 나는 공감과 배려가 필요한 파트너인데 내 스폰서가 정보를 주는 서로 소통이 될까요? 그래서 선생님 스폰서링의 가장 우선은 상대방 말을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안 듣고 내가 좋은 스폰서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그 스폰서하고 나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내 다운 파트너하고 아니 왜 정보를 주는데 왜 안 듣는 거야? 이런 얘기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과 배려가 필요하고 내가 아로마를 만난 계기가 내가 아파서 만났는데 내 상황에 대한 공감과 배려 없이 계속 쏟아 부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그 뭐라 그러지? 네트워크 사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데 이게 일이다 보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더 많이 첨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도 경청,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가족의 말을 경청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왜 가족은 너무 잘 아니까 대충 이럴 거야 라고 넘어가시는 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뭐 엄마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 다 해줬어요. 그래서 애들은 엄마가 다 아니까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10살, 12살, 13살 사춘기가 되면 엄마는 나를 몰라요 라는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애들한테서. 못 들어보셨어요? 전 많이 듣고 살아요. 엄마는 날 몰라. 그럼 이제 띵 하고 현타가 오죠. 내가 왜 지를 왜 몰라? 내가 지보다 지를 더 잘하는데 라고 엄마들을 항변을 하겠지만 애는 엄마는 나를 몰라요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애가 변했는데 나는 옛날에 어릴 때 그 아이를 대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애는 지금 13살인데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고 케어하는 애는 6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정말 끊임없이 잘해주고 끊임없이 배려를 하고 끊임없이 먼저 앞서가서 뭔가를 끌어주는데 얘가 엄마가 틀렸대잖아. 그러면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애가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엄마도 잘못한 거 없고 아이도 잘못한 거 없어요. 단지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그냥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보셨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똑같아. 그냥 아니 고무줄 인간 될 필요도 없어. 그냥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아까 솔직함이라고 물어봐요. 좀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니?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하고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주는 스폰서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시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건 이거야 여기까지 내가 해줄게 라고 타협을 하셔야 돼요.
얘기를 안 하시면 상대방의 기대와 내가 너무 다르게 움직이면 이 관계는 깨져요, 선생님들. 네트워크는요, 아직 한국에서는,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인간관계 구조가. 근데 아직은 한국에서의 네트워크는, 관계 사업이에요. 관계가 깨지면 이 사업은 깨져요. 사업을 깨지는 거 플러스 내 마음도 깨져요. 그러면 다시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바닥에서 시작을 하세요. 내 머릿속에 어떤 스폰서가 돼야 되겠다는 상을 그리지 마시고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상대방한테 상대방 원하는 걸 주시면 돼요. 그게 훨씬 깔끔해요. 중요할 수 있어요, 쌤. 그래서, 난 내 쌤하고도 보현쌤은 스폰서님하고 그래도 뜻이 잘 맞고 말이 통하고 나이대가 비슷하니 굉장히 행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지,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위에가 남자 사업자예요. 오늘 낮에 다녀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의 스타일과 내가 너무 달라서 이분한테는 받을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너무 점잖고 너무 느려서 나는 굉장히 빠르고 치고 나가고 싶은데 이 스폰서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사업을 관둬요. 이분은 너무 적극적이신 분이라 위에 스폰서를 물어 저한테까지 오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 정도 열정 갖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스폰서, 사업을 만약에 시작하셨다면, 지금,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소비자시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폰서가 나한테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거나, 내 상황하고 맞지 않으면, 교류를 끊어버리시면 여러분 더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폰서가 되게 많잖아요. 각 스폰서가 다 장점이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 상대방한테 맞춘다고 최대한 맞춰주시지만, 이렇게 많아요. 많으니까, 각 스폰서의 장점을 최대한 잘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물어 갔는데 이 스폰서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얘 이런 걸 되게 잘하네. 그래서, 예, 필요한 거를 제때 얻으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모든 스폰서는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지만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다 보니 누구는 공감을 잘하고 누구는 정보를 많이 주고 누구는 배려를 잘해줘요. 성향이야. 이거는 좋고 나쁜 게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나한테 저 사람 보면 기분 좋아지는 스폰서 있고요. 좀 부담스러운 스폰서도 있겠지. 어떻게 내 모든 스폰서가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은 최대한 마음을 열고 계시니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거, 필요한 요청을 하시면 솔직하게 필요한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감당을 못하면 제가 제 뮤스폰서한테 부탁을 해요. 이해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계시면 스폰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스폰서 파트너면 물어보세요. 파트너한테 뭐가 필요한지 지금. 근데 내가 줄 수 없는 거야. 그럼 스폰서한테 연락하세요. 본인도 스폰서 있잖아요. 저희 그룹에 도탈해서 우리 그룹만큼 스폰서가 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곳이 없어요. 다운이 부탁을 하면 스폰서는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물론 당장은 못 해줄 수 있어요. 일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꼭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에게 접었어요. 내지는 나 그냥 연락 끊었어요. 이러신 분들은 본인이 안 찾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밥을 떠먹여주지 않거든. 물론 내가 운이 좋아서 스폰서를 잘 만나서 스폰서가 딱딱 내가 필요할 딱 해준다. 이번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이고 저는 가입하고 1년 동안 스폰서 전화 한 통을 못 받았어요. 이 언니가 나를 가입시켜놓고 연락 한 번을 안 하는 거지. 그 1년 만에 제가 실버가 돼서 나타나셔가지고 마사지 해주셨어요. 장난 아니라니까. 근데 저는 그 언니를 원망한 적도 되게 많아요. 뭐냐, 스폰서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다 가입시켜놓고. 원망한 적이 많은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알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를 이제 알아. 예. 그래서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예, 이렇게, 이제 그룹을 꾸리시게 될 거고, 이제 리더님들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냥 아로마가
진짜 정말 성실하신 분 많아요. 저희 리더님들은 정말 성실, 꾸준함, 이건 하나 정말 끝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예, 제가 제 파트너들 보면서 이렇게 감동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분은 어떻게, 물어봐.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쌤이나 나랑 비슷한.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폰서가 나한테 전화를 안 한다? 그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스폰서가 사업을 안 하는데 내 존재를 모르거나, 아니면, 믿거라 하거나, 날 믿거라 해서 연락을 안 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믿거라 하신다는 거, 저 사람 나를 믿는 거예요. 훌륭하게 너무 잘하시고 계시니 그냥 믿거라고 냅두는 거지. 근데 그거 서운해요. 그죠? 서운하지. 서운하다니까. 사람이다 보니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솔직한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혼자 쓰러지시면 아무도 몰라 내가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스폰서의 위치에 있든 다 스폰서이자 파트너시잖아요. 누구의 다운이고 누군가의 스폰서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들은 솔직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리더님들한테 말을 하지 말라 그래. 일단 듣고 나서 얘기하시라고 먼저 말 꺼내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열정이 가끔 과하신 분들이 있어. 그치 있어. 맨날 말만 듣고 먹어버리는 스폰서도 있고 보시면 사람 되게 다양하잖아요. 워낙에 속도라는 게 사람마다 속도라는 게 있어서 느리신 분이 점잖고 느리신 분들이 계세요. 말을 들었어. 듣고 생각해. 근데 이게 나랑 속도가 안 맞으면 제가 내 말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쵸? 다들 내 입장에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어떤 스폰서님들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쫙 챙겨. 너무 빨라서 쫓아갈 수가 없는 스폰서들도 있어요. 그러면 잡아 끌어야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 속도에 맞춰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세요. 요청을 계속 하세요. 스폰서가 자기가 못하면 자기 스폰서를 불러올 때까지 계속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아로마도 제대로 쓰실 수 있고 사업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회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만 해도 회원이 이제 막 거의 몇백 명, 몇천 명 넘어가요. 얘기를 안 하시면 진짜 모른다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애가 5이에요. 난 둘인데 저희 친정이 애가 4이었어요. 저희가 형제가 4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셋째예요, 셋째.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뭘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항상 언니 오빠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이런 거를 하도 봐가지고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엄마가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입을 다물었거든요. 다물고 나서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같은 애 말씀이 100명도 키우겠다고. 난 그 소리 듣기 싫더라고. 그리고 커서 엄마한테 원망이 되게 많았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난 엄마처럼은 하지 말아야지 그랬어. 근데 우리 엄마는 제가 엄마를 원망한지 몰라요. 나중에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엄마 나도 좀 봐줘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 엄마는 바뀌었을 거야. 그쵸? 근데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쟤는 불평불만이 없는 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폰서한테 아무 말을 안 하면 이분은 쟤는 불평불만이 없고 필요한 게 없구나. 알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럼 그건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엄마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알아서 챙겨주면 좋겠지만 엄마도 그건 잘 못해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스폰서님과 파트너 남이시잖아요. 훌륭한데 보윤쌤? 보윤쌤도 맞아 알아서 잘 쓰는 파트너님이세요.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이야. 물론 엄마가 잘해주면 알아서 딱딱딱 챙겨주면 좋겠지만, 엄마도 하나님은 아니라서, 엄마도 엄마의 이슈가 있고, 다른 형제들을 챙겨야 하고, 심지어 남편도 있고, 여러분 엄마 돼서 아시잖아요. 시댁과 친정이 있고, 챙길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엄마는 몰라요. 심지어 엄마도 아닌 남이에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파트너 다운님들한테 서운한 게 있거나 그러시면 이게 이런 거지. 다운님 입장에서 스폰서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스폰서님한 다운한테도 이거 조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있어요, 학생님들. 내가 스폰서가 됐어요. 그러면 약간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저분의 선생님이에요. 네, 이런 거지. 선생님이 1번이 마음에 안 들어서 2번한테 1번 욕을 하면 1번이 모를까요? 할까요? 모를 수도 있지. 2번이 입 다물 수도 있어. 그러면 어느 3번을 하고 얘기를 했어. 그럼 2번은 무슨 생각을 할까? 선생님이 내 욕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난 들었는데. 그래서 파트너님들에 대한 서운함은 파트너님들한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좀 조심해요. 왜냐하면 남 관계다 보니 파트너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그분한테 얘기하면 물론 그 파트너님이 이해심이 있고 연륜이 있어서 내가 그랬어 미안해 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친해지지도 않았고 그냥 아로마 때문에 알게 된 사이에서 난 너 때문에 서운하고 스폰서가 얘기를 하면 파트너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로마를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선생님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면 힘들어요. 근데 뒷담화를 그치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은데 사람이다 보니 어디선간 털어야 해요. 이 감정을 머리로는 알아. 근데 이 감정 처리가 안 되면 보달려요. 그러면 스폰서는 속 썩어 죽어요. 누구한테 해? 스폰서한테 하세요. 스폰서한테 하는 거야. 다운욕은. 예?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다? 내 바로 위에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 대놓고 말 못하겠어. 그럼 그 위에 스폰서한테 하세요. 그럼 돌려서 잘 얘기해 드려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얘기해 드려요. 그래서 털긴 털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지. 전화 와서 저분이 계속 스폰서 욕을 한다. 이런 거야. 1번이 와서 계속 누군가 욕을 해. 교장 선생님한테 와서 누군가 어떤 애가 이렇게 담임 욕을 계속해. 처음에는 들었지. 나 그랬구나. 힘들겠구나. 얘기 들어주다가 이게 계속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면 스폰서도 얘기하고 이분도 고치게 노력을 하고 내가 보기엔 좀 고치는 것 같은데 끊임없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시면 이 사람은 위에 선생님도 이 말을 듣는 게 쉽진 않아요. 그죠? 뒷담화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그냥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남이다 보니 관계에서 당연히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같이 일하시면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라방으로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잖아요. 저의 모든 걸 모르시잖아.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단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바로 옆에 계신 리더님들은 제 단점을 아시겠죠? 그러려니 하세요. 네, 누구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서로에 대한 다 어른들이잖아요. 성인들이잖아요. 애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다운이고 스폰서한테 필요한 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스폰서의 입장에서는 본인 생각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쪽으로. 그래서 보통 스폰서들은 색깔을 갖지 말라 그래요. 보통 얘기할 때 교육할 때 보면 스폰서는 색깔을 갖지 말라 그래. 색깔이 특정 지어지면 다른 색깔은 섞일 수가 없으니까 색깔을 갖지 말라곤 하지만 최대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색깔을 빼겠지만 내가 초기 사업자면, 신규 사업자라면 내 색깔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안 맞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요? 그 스폰서한테 도움을 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훨씬 쉬워지세요. 스폰서 잘 쓰세요. 갖다 국 끓여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내 파트너가 원하는 거, 내 파트너의 상황을 배려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게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스폰서링이 아닐까. 그래서 스폰서라고 내가 핀이 높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그분의 윗사람은 아니거든요. 상사도 아니고. 그죠? 그냥 같은 동등한 스폰서인데 내가 먼저 가입을 했고 아로마를 먼저 쓰는 사람이다 보니 저분에게 아로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지 저 사람의 상사도 아니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의 파트너니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돈을 받으니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그룹에서 솔직히 사람 사이 관계가 깨져서 오는 트러블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제 그룹에 계신 분들은 다들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그냥 가끔 힘들지 않아요? 라고 이제 스폰서 리더 성향들을 아니까 이제 물어보면 그분한테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시니까, 솔직히 저는 뭐 크게 드린 말씀은 없었는데, 이제까지는. 근데, 가끔 건너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힘드신 분들도 많고, 파트너하고 싸워서 라인이 무너지신 분들도, 제 라인은 없지만, 다른 라인에, 그래서 무너지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을 관두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늘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늘 이미 존중과 배려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혹시나 존중과 배려를 하시다가 가끔 벅차시거나 그 관계가 사람이 100% 존중과 배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가끔 힘드시거든 연락을 주세요. 예, 아니면 우리 스폰서가 되게 잘해주는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스폰서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바로 위 스폰서가 너무 승질이 급해서 어제 같이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저분이 부담스러우시면 그 위에 스폰서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스폰서가 싫어할까요? 안 싫어해요. 그분이 싫어하거나 삐지시면 이분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같이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바로 위에 리더만 보시겠지만 그 리더를 커버하는 게 그 위에 스폰서고 그 스폰서를 커버하는 게 그 위에 스폰서예요. 여러분들 이미 5컵, 6컵, 7겹의 스폰서링을 받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스폰서의 어떤 배려 속에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파트너십에서 말씀드렸지만 도테라는 혼자 사업이든 소비자든 혼자서 쓰긴 굉장히 힘든 물건이잖아요.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걸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혼자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들 계셔.
어쩜 이렇게 보여줌도 그렇고, 어찌나 혼자 잘 쓰시는지 가끔 감동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폰서가 필요하실 때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분들 말씀이시고, 내 파트너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서, 듣고 나서 소화를 시키시고, 나한테 원하는 게 내가 가진 성향이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소화를 시켜야지, 그죠? 그걸 듣고 내가 100% 이해를 하거나 공감할 수도 없을 수 있으니, 최대한 소화를 하시고 그 스폰서님과 상의를 하세요. 이분이 이런 거를 원하는데, 나는 이런 걸 줄 수가 없어요. 어떡할까요? 라고 이제 스폰서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스폰서님께서 최대한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도테라 사업은 절대 혼자 못 하세요. 그러니까, 스폰서님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시는 필요는 있으세요. 스폰서가 바쁘다고 내가 연락을 안 하면 내 손해거든요. 그 스폰서님이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느라고 시간이 바쁜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느라고 시간이 바쁜 거예요. 내가 한 명 더 한다고 스폰서님이 쓰러지지 않아요. 그분의 일정, 그분이 조절하시겠죠. 필요한 것이 요청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웬만큼 다 챙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이런 정도의 서로의 배려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다 너무 좋고 훌륭하신 분들이라 이런 얘기가, 조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잖아. 저런 얘기를 하지 싶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실 분들하고 관계 맺음에서 조금 더 신경 쓰시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초기에 사업을 할 때, 저는 정보를 워낙 못 받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되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상대 파트너가 한마디 하면 저는 10마디를 했던 것 같고요. 올 멜라루카 하나 물어보면 멜라루카, 라벤더 다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의 표정이 멘붕이 오는 표정을 제가 지금 뭐래니, 내가 지금 계란 후라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쟤는 왜 계란을 병아리가 어떻게 커서 닭이 어떻게 알을 낳고 그 알이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는 거, 계란의 요리법은 뭐가 있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럼 그래서 상대방의 요구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건 내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파트너분들이 없어서 되게 열심히 잘해주시겠지만, 많아지시면 그분들이 딱 원하는 걸 캐치해 주실 때 여러분의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세요. 어느 날 미팅 한 5번 하고 나면 쓰러지겠더라고. 근데 상대방은 건져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내가 뭘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고, 나는 하나를 물었는데 10가지를 주느라고 힘들었고,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굉장히 제대로 에너지를 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원하는 걸 주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세이브가 돼요. 네.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세이브 하시면서 하셔야 가정생활도 해야 하죠. 직장생활도 해야 하죠. 도테라 내 파트너도 관리해야 하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잘 조직해서 쓰시는 지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저도 오래 걸렸고요. 이게 연습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 듣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바로 얘기하자. 플러스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듣자. 요거 2가지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의 스폰서링과 파트너십에서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어려운 건 세상 어려워.
아, 진짜? 제가 초기에 워낙 실수를, 그러니까 뭐지, 그,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필요한 것만 성실하게 나눠주, 상대방 결혼 후라이 하는 법만 요청하시면, 결혼 후라이 하는 법만 알려주세요. 물론 나는 100가지를 줄 수 있고, 100가지를 주고 싶겠지만, 일단 참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도, 다른 요리법도 알려줄까? 아니야, 됐어. 난 여기까지. 이 리저버가 더 이상 없어. 라고 하면 끊으셔야 되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라고 하면 계란 삶는 법도 알려주시고, 날계란 먹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때 하나씩 계란 말이 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때 알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현명하게, 이게 오일을 그 소비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현명하게 에너지를 세이브하면서 즐겁게 하시기를 진짜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 사업자님 리더님한테 하는 게 있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즐거운 만큼 행복한 만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쉬운 얘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뭐 다이아몬드 클럽 나오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채워야 되는 명수 있고 막 이런 거 있지만 그거 좀 떨어지면 어때요? 1년 안에 실버 못 가면 어때? 여러분들이 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시는 것보다는 좀 늦어도 2년에 3년에 실버를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 만큼 하세요. 물론 그 스폰서님은 애가 타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를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건 있어요. 내 위에가 사업자야. 내 스폰서가 사업자야. 그러면 굉장히 큰 혜택을 받지만 의무도 있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스폰서가 사업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 바로 위 스폰서가 사업자인데 난 소비자야. 이러시면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일대가 있고, 내가 이제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라인을 놓기 시작을 하시면 일대 누군가를 놓고, 이 일대님들이 사업을 하면 아주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얘기도 할 거고, 되게 많은 정보를 주실 건데, 그리고 사람도 막 달아줄 거야, 초기에. 스폰서가 사람을 달아주는 시기는 딱 그 스폰서가 사업을 시작한 초기예요. 달 데가 없으니까 막 달아주시는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시면 더 이상 그 라인은 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지. 라인이 커졌어. 나도 모르게 커졌어. 스폰서가 붙였든 내가 소개했는데 얘가 갑자기 사업을 할 상관없지. 커졌을 때 이런 건 있어요. 선생님들. 내 직급은 내 상태는 스폰서의 직급과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소비자 할 거야 라고 묵묵하게 앉아 계시면 스폰서님 애가 타죠. 그러면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는 솔직함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스폰서님 속이 안 타시거든요. 왜냐면 이런 사업자의 입장에서 밑에 일대들의 직급이 나의 직급과 바로 연결이 돼서 막 이제 큰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나 안 할 거야 라고 빠지면 이 큰 그림이 깨져요. 그렇겠죠. 차라리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다행인데 할 거야 라고 해서 안 하시면 이제 스폰서는 힘들어지지. 관계가 되게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요즘 지혜롭게 솔직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솔직함. 특히 사업을 하실 거라면, 스폰서님과 솔직한 대화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세 분을 가입시키셨어요. 선생님, 훌륭하세요. 몸살 날만 하죠, 선생님. 하루에 3분 상담하고 가입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선생님.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3분 가입시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3분 가입시키고 나면 저도 힘들어요, 선생님. 네, 제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제가 사람들 만나는 족족 가입시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몸살, 어떡하나. 선생님들 잘 조친하고 계신 거죠, 몸살 나신 거.
꼭 쉬시고요. 여러분들의 체력을 잘 안배하시는 건 정말 필요하세요. 그래야 아로마를 쭉 쓸 수 있고, 쭉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쭉 여러분들이 내 주위 사람들한테 계속 아로마에 대한 나눔을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혼자 하기 버거우면 스폰서 부르시고요. 스폰서 요청, 부르다기보다는 부탁을 해주시고요. 스폰서님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위에 스폰서님 요청을 해봤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스폰서님과 상의를 하셔서 본인이 번아웃 되지 않게. 선생님 너무 힘드시겠다. 아이고야. 네. 가까이 계시면 돌아 쫓아갈 텐데 8단계 해드리러 가고 싶지만 지금 너무 멀어요, 선생님. 눈이 부었어요. 선생님 아로마 얼마나 쓰세요? 그냥 액티브 2알씩 하루 3번 정도 드시고 하루 이틀 정도 쉬세요, 선생님. 아마 이렇게 3분 상담하고 가입하셨으면 8단계도 해주셨을 거고 되게 많은 아로마를 쓰셨을 텐데, 아로마를 많이 써서 와서 눈이 부으셨다면 아로마 일단은 끊으시고 액티브만 드시고요. 그게 아니라 단지 피곤해서 그러신 거라면 8단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 마사지 해주시면 붓기 많이 내리실 거예요. 보통 눈이 붓는다 그러면 이제 간 때문이거나 심장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에 필요한 오일들 좀 발라주시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일을 많이 써서 오는 붓기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피곤해서 오는 붓기인지 그것만 잘 확인을 하셔서, 내가 피곤해서 오는 붓기라면 심장 관련한 오일들 아니면 간 관련 젠도크림 해서 레몬이랑 같이 드시고 8단계 바르시고 하루 이틀 쉬시면서 가라앉으실 거예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너무 신경 쓰면 눈이 부어요, 선생님. 물 많이 드시고 레몬수 많이 드시면 붓기는 빠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스폰서님하고 긴밀한 관계 맺는 거,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업자든 소비자든. 당연히 스폰서나 파트너가 100%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혹시 그 위에 스폰서하고도 연결이 되시거나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이 스폰서님마다의 장점을 잘 골라서 본인이 충분하게 아로마를 사용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는 자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쓰기만 하면 되는 자원들이니 뭐 얼굴을 몰라서 저 사람 바쁠까봐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내가 안 움직이는 핑계세요. 그렇게밖에 스폰서님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배려가 지나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배려. 진짜 어렵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적당한 거죠. 그래서 적당한 배려. 일단 들어주기, 솔직히 요청하고 얘기하기. 요것만 잘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로마 사업을 하면서 지키고 있는 원칙이거든요. 일단 사람을 만나면 듣는다. 듣는다. 물론 가끔 듣기 지루할 때도 있고,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적어야지. 최대한 듣고, 최대한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급선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엔 진정한 스폰서, 진심 어린 스폰서링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노력은 하겠죠. 스폰서, 나 그거 하기 싫어. 이런 스폰서는 없어요. 내가 모르는데 그 배워서 알려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를 믿으시고요. 서로 믿음과 존중과 배려, 그리고 들어주기. 이것만 지키시면 어떤 관계에서도 선생님들은 이렇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중요한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 늘 감사해요. 선생님들 안녕히 주무세요. 끝나요.